강릉고등학교가 청룡기 야구대회에서 12년 만에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는 21일엔 대통령배 대회에 참가해 창단 첫 우승에 도전합니다. 강릉 안인양식장에 성면이 포함된 자재 철거를 둘러싼 갈등이 깊습니다. 시민단체는 불법이라는 반면 시공업체는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태광 지역 대표 관광시설 3곳이 최근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통합 마케팅 활동도 시작해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속초와 양양 지역 관광지에 꽃마차 운행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광객 볼거리라는 의견과 교통정체를 유발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고등학교가 12년 만에 청룡기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창단 첫 우승은 다음 기회로 미뤘지만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어 앞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국내 고교 야구의 산실인 청룡기 전국대회 결승전이 열린 서울 목동야구장. 경기 시작 전부터 응원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원거리 응원에 나선 강릉고 동문들과 시민들은 예선전에서 광주 1고 등 강호들을 꺾은 기세를 몰아 창단 첫 우승을 이뤄내기를 희망했습니다. 야구 불보지 강원도에서 이렇게 야구의 부분을 익히고 이렇게 고교야구 결승까지 오면 우리 강릉고 후배들 너무 감사합니다. 결승 경기가 열린 목동 야구장에 강릉고 동문들과 시민 1,500여 명이 찾아와 열띤 응원을 벌였습니다. 강릉고는 올해 전국대회 우승 경험이 있는 수원 유신고를 맞아 예선전부터 보여준 막강한 공격력을 다시 뽐냈습니다. 1회 초부터 선취점 기회를 잡았는데 중심 타선이 점수를 뽑지 못하면서 곧바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강릉고 제1 선발 투수가 준결승전에서 공을 많이 던져 결승전에 나서지 못하게 되면서 투수진은 초반부터 많이 흔들렸습니다. 유신고는 1회에만 4점을 따냈고 추가점을 계속 내면서 결국 강릉고는 7대 0으로 졌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까지 경기장을 지킨 응원단은 구도 강릉의 자존심을 다시 살려준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후배들 여기까지 온 것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내년이 기약되고 내년이 기대됩니다. 내년을 위해서 강고 화이팅! 강릉고의 결승 진출을 이끈 투수 김진욱 선수는 감투상, 김주범 선수는 타점상, 홍정표 선수는 최다 득점상 등 3명이 개인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감독과 선수들은 아쉬움도 있었지만 열렬한 응원을 보내준 동문과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 저학년들 경험 삼아 훌륭하게 게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또 다음 주에 또 대통령배 있기 때문에 바로 또 준비 잘 하겠습니다. 강릉고 야구단은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청주에서 열리는 제53회 대통령배 전국 야구 대회에서 창단 44년 만에 첫 우승에 다시 도전합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시민단체들이 강릉 안인양식장 철거업체들을 성면자재 불법 철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했지만 업체들은 법규와 규정을 지켰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다란 자루에 성면이 함유된 것으로 보이는 물질이 쌓여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규정상 성면 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하나씩 밀폐 포장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시민단체들이 양식장 철거업체들이 성면자재를 불법 철거해 노동자와 인근 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즉각적인 공사 중지 명령을 촉구했습니다. 포대에 담아 작업장 내 이동이나 반출 시 성면 분진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성면 제거 이전에 성면이 있는 공간을 밀폐하고 음압기를 가동해야 하지만 이 또한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철거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고용노동부에도 고발했습니다. 양식장 철거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고용노동부는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고발인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수사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반 사항이 없도록 현장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장 철거업체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반발하며 공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저희들이 조목조목 사진이라든가 작업 기록
갖다가 제출을 해서 그 복귀와 규정을 지켰다는 것을 최대한 관계청에다가 제출을 해서 억울함을 벗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안인 육상양식장의 성면자재 철거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태백 365 세이프타운과 정선 3탄 아트마인, 삼척 하이원 추추파크는 폐광 지역의 대표 관광 명소입니다. 강원 남부권 빅3 관광시설로 불리는 이들 세 곳은 최근 시설을 대폭 보강하고 통합 마케팅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홍한표 기자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도시가 물에 잠기자 보트를 타고 탈출에 나섭니다. 거친 폭풍과 물살, 장애물을 피해 위험천만한 재난 현장을 탈출합니다.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했고 풍수에 대한 무서움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태백시는 올해 39억 원을 들여 영상물을 교체하고 4D 체험관도 대폭 확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실감나고 유익한 영상을 제공하고 국내 최대 안전체험 테마파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적자에 시달리던 삼척 하이원 추추파크도 지난해 12월 입체적인 키드 카페를 만든 뒤 매출이 크게 올랐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2017년 한 해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각 지역 이제 어린이집이라든가 인근 지역에서 많이 오고 계시고 주말에는 약 200명 이상씩 대기 순번까지 타면서 관광객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폐광시설을 문화예술 명소로 재탄생시킨 정선 3탄 아트마인은 세계 각지에서 400여 점의 작품을 모은 원시 미술관을 새로 개관했습니다. 관광시설을 대폭 보강한 강원 남부권 빅3는 이달부터 통합 마케팅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폐광 지역에 모여 있고 차량으로 1시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특성을 살려 패키지 관광 상품도 만들었습니다. 세 곳에 정말 특별한 공간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그 관광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좀 매력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침체돼 있던 폐광 지역 관광 시설이 통합 마케팅을 통해 관광객들을 사로잡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국민성금 220억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지난 4월 고성과 속초, 강릉, 동해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성금 115억 6천여만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오는 24일 876세대에 220억 7천여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지난 1일 기준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접수된 산불 피해 이웃 돕기 성금 누적액은 360억 1천여만 원입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시장 군수들이 국회 예산결선특별위원회에 추가 국비 확보를 건의했습니다. 강릉과 속초, 동해시장과 고성 인제군수는 산불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이고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해 지원 범위와 금액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희망근로 지원 사업 등 정부 추경 예산에 반영된 산불 피해 예산 증액과 산불 복구 비용 전액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속초와 양양 지역 관광지에서 말들이 끄는 화려한 마차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지 꽃마차 운행을 두고 의견이 갈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속초시 대포항, 도로 위를 화려한 조명으로 꾸민 마차가 달립니다. 썰렁한 관광지에서 한두 번 지나다니는 마차는 관광객들에게 그나마 볼거리입니다. 실질적으로 애들도 그렇고 저희도 말을 이게 직접 눈앞에서 보는 거는 처음이라 뭔가 볼거리가 하나 더 있으니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곳에서는 저녁에 3시간가량 마차가 운행되는데 마차를 타는 데에는 10분가량 걸립니다. 하지만 마차와 일반 차량이 도로를 같이 달리다 보니 교통 지정체가 생기거나 접촉 사고가 발생해 언쟁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휴일이나 관광객이 많이 찾는 피서철이면 말들이 혹사당한다며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말한테 무리 가는 것도 없고 말도 나와야 와서 바람도 세고 기분이 좋으면 말이 달리기도 하고 말이 마곡간에 있으면은 그건 말이라고 볼 수가 없죠. 도내에서 꽃마차가 운행되는 곳은
속초 대포항과 양양 낙산 해변 등입니다. 현행법상 마차가 도로를 다녀도 문제가 없지만 관광지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요즘처럼 기온과 습도가 높을 땐 음식물이 쉽게 상해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하는 햄과 소시지 등을 실온 상태에서 보관하고 유통하는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냉장 트럭 안에 햄과 소시지, 어묵 등이 상자째 쌓여 있습니다. 내부 온도가 0도에서 영상 10도 사이를 유지해야 하지만 실제 온도는 영상 26도. 팔다 남은 제품들을 밤사이 차에 그대로 보관했다가 모자란 제품들만 채워 다시 판매에 나선 겁니다. 이 업체가 운영하는 다른 차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 물건들이 보관됐던 차량 아닙니다. 현재 이곳의 온도가 27도씨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온도 변화에 민감한 냉장 식품들이 변질될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하루 영업이 끝나면 남은 물건을 냉장 창고에 다시 보관해야 하지만 편의상 냉장 장치를 끈 차량에 보관해온 겁니다. 다시 들어오기 좀 힘든 차량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좀 냉을 떨궈서 이제 보관하고 아침에 다시 이제 소량 남은 거에 대해서 상차를 하고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힘들죠. 이 업체는 원주 지역 마트 50여 곳에 햄과 소시지, 어묵 같은 냉장 식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라서 식중독 이런 우려도 있어가지고 식품 보관할 때 온도 준수를 좀 철저히 지켜주셔야 되는데 취재 결과 해당 업체가 식품 운반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10년 넘게 영업해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원주시는 해당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내년부터 강원FC 홈 경기가 강릉과 춘천에서 분산 개최됩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동계올림픽 개최로 춘천에서 열리고 있는 강원FC 홈 경기 19개 가운데 내년부터는 강릉에서 10경기를 분산 개최하기로 강원FC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내셔널리그 선두인 강릉시청 축구단은 대한축구협회의 내셔널리그 해체 계획에 따라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을 위해 강릉선 KTX 요금이 30% 할인되면서 열차 이용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습니다. 한국은행 강릉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과 5월 강릉과 진부, 평창역에서 강릉역 KTX 열차를 이용한 승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 54만 7천여 명보다 16% 늘어난 63만 6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객의 88%인 56만 1천여 명이 강릉역에서 승하차했고 진부역 4만 1천여 명, 평창역 3만 2천여 명이었습니다. 군산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설립하는 법안이 다시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국회 의사 일정에 따르면 오늘 오후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지난 2016년 대표 발의한 새만금 특별법이 3년간의 계류 기간을 거쳐 다시 상정됐습니다. 당시 발의된 새만금 특별법에는 새만금에 복합 리조트를 유치하면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가 포함돼 태광 지역에서 거세게 반발한 적이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강릉시가 국립국악원 강릉분원 유치에 나섰습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국악 발전과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해 오죽헌 인근 부지에 국립국악원 강릉분원 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국악원은 부산과 남원 등 3곳에 분원을 두고 있으며 정선군과 공주시 등에서 분원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척시 맹방 국민여가 캠핑장이 다음 달 개장합니다. 삼척시는 지난 2017년부터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맹방 해변 인근 9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캠핑데크 44면과 오토 캠핑데크 2면, 공동 취사장과 편의시설 등을 갖춘 국민여가 캠핑장을 조성했습니다. 삼척시는 위탁 운영 업체를 선정해 다음 달에 맹방 국민여가 캠핑장을 개장할 계획입니다. 강원랜드가 자체 개발한 슬롯머신을 국내 카지노 업체에 처음 납품했습니다. 강원랜드는
지난 2017년부터 자체 개발을 시작해 판매에 나선 슬롯머신 6대를 대구에 있는 외국인 출입 카지노에 공급했습니다. 강원랜드는 자체 개발한 슬롯머신 해외 수출을 위해 지난 1월 동남아시아의 슬롯머신 유통회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국제 슬롯머신 박람회에도 참가했습니다. 내년 6월까지 배정된 주요 수산물의 총 허용 어획량에 대한 도내 정책 설명회가 다음 달 개최됩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다음 달 삼척에서 도내 어민들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